지금 총선 참패 이후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거리두는 듯한 모습이 지금 계속 연출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 내에서 우려 섞인 반응들이 꽤 많은데요.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잘못하면 배신자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얘기했던 그 프레임, 배신자 프레임, 자기 정치를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 좋지 않은 프레임, 자칫 배신자 프레임에 갇힐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당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게 사실 여권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표현입니다. 과거에 이것 때문에 충돌했던 적도 꽤 있고요. 자, 김규환 실장 계속해서 목소리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박근혜 대통령과 유승민 대표, 그리고 안철수 대표와 이준석 대표, 또는 그 정도 관계예요? 권성동 의원과 장제원 의원의 사이 다 아시잖아요. 아하. 그 정도 관계다. 이미 이제는 안철수와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 네, 돌아올 수, 그 분들 관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는데 박근혜, 유승민, 권성동, 장제원, 안철수, 이준석. 특히 박근혜, 유승민. 그때 유승민 전 의원이 배신자 프레임에 갇히면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게 정권이 얼마 안 남았을 때는 저런 어떤 관계 자체가 성립될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 윤석열 정부라고 하는 것은 한동훈 위원장도 여기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본인이 정치 행보를 하려고 그러면 만약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면 본인도 사실은 입지가 없습니다. 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직 3년이나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각을 진다? 저는 이거는 물론 뭐 섭섭한 감정은 있겠죠, 서로 간에. 그러나 이것이 좀 전에 예를 들었던 그런 것처럼 완전히 각을 지는 관계가 되기는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서로가 이 상황이 안 좋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저는 극복되어 나가리라 봅니다. 왜냐,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동훈 위원장의 협조와 이 동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또 한동훈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한다고 그랬으면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도움이 없으면 되질 않습니다. 예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 시절에 이회창 당시 총재와 굉장히 갈등 관계에 있었잖아요. 그때 뭐 화형식도 벌어지고 막 했었는데 그때 그러면서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내가 딴 건 아니지만 이회창 대통령 되는 건 내가 맡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뻔히 그런 우리 역사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배신자 프레임으로 유승민 전 의원을 지적하면서 지금까지도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지층 내에서 그걸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길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저렇게 해석하는 건 과도한 해석 같고 결국은 지금의 상황 자체는 앞으로 3년 남은 기간 동안 어쨌든 간에 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기여를 해야 되고 윤 대통령도 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동훈 위원장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양쪽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뭐 인간관계가 다 회복되지는 않겠지만 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전 사례와 같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다. 결국 만날 것이다. 결국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뭐 홀로서기냐, 뭐 이제 각을 세우는 거냐, 차별화냐 하시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탄생의 뭐 1등 공신 중에 한 명이고요. 지난 2년 동안의 국정 운영의 뭐 가장 핵심 인물 중에 하나였죠.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동 운명체라는 사실을 벗어날 수는 없을 거다.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에 나올 것이다. 국민의힘은 역시 친윤 중심의 정당이다라는 어떤 또 그러니까 잠정 결론에 도달을 할 거고. 뭐 친윤이 죄는 아니고 뭐 대통령과 친하다는 게 죄가 될 수는 없죠. 특히 집권당에서 이제 원내대표가 소위 대통령실과 소통이 편한 분들로 된다면 당 대표는 어느 정도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균형을 맞추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자, 이철규 의원의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고 계속해서 한동훈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한동훈 위원장의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 앞으로 좀 나아지리라고 예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만 살펴봤을 때는 한동훈 네.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홀로 서기를 할 생각이었다면 네. 지금 단계에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총선 참패의 책임을 본인이 혼자 지겠다고 말씀도 하지 않으셨겠죠. 그리고 총선 과정에서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선거 구호였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네. 하나의 선거 구호를 내걸고 총선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셨죠. 사실상 2조 심판이라든가 운동권 청산 같은 그러한 이슈를 던졌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성을 주고자 했다면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윤석열 정권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치렀다는 것으로 봤을 때는 글쎄요, 지금 당장 거리두기를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내걸기에는 너무나 좀 괴리감이 있어 보이고요. 추후에 윤석열 정권과 어떠한 차별 지점을 둘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어떠세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맞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 뭐 배신론 운운하는데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뭐 탄핵하는데 앞장섰습니까? 전혀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핵심은 뭐냐면 생각은 네. 뭐였냐면 총선에서 이겨야 된다. 총선에서 이기는 게 누구한테 좋습니까? 누구한테 제일 좋습니까? 대통령한테 제일 좋은 거 아니었습니까? 그다음에 지나고 나서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판단이 그렇게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부인 관련해서 네.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종섭 대사 임명을 했을 때 그 네. 이종섭 대사 임명한 것이 과연 민심에 부합하는 것이었나? 그때부터 여론의 향방이 바뀐 측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번 총선은 심판 선거거든요. 네. 어떤 심판 선거냐? 야당에서는 여당 대통령에 대해서 심판하자고 한 선거고 네. 여당 입장에서는 온갖 범죄 혐의로 점철된 야당 대표에 대해서 심판해야 된다. 이런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네. 차라리 내가 앞장서 가지고 화살을 맞는 게 그게 총선에 더 유리하고 그게 대통령한테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총선에서 패배하자마자 이상하게 왜곡해 가지고 마치 대통령과 비대위원장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여당의 정치인들이 이제 차기 관련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뭔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오해는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을 위해서 또 국민의힘을 위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대통령이 좀 듣기 싫어하는 소리도 했는데 그걸 윤 대통령이 들어주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로지 총선을 위해서만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결국은 제가 생각해도 총선에서 승리해서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것이 그게 대통령을 위하는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고요. 저래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 같고 단적으로 지금 그 국민의힘이 대패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만나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다음에 여당이 거대 여당으로 변해가지고 온갖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그 입법적인 독재 행위를 하려고 하는 그다음에 심지어 어떤 이야기가 돌리고 있습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협치란 말 자체를 지우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이 초래되는 것을 그렇게 막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결과는 한동훈이다. 차치하고 저는 한동훈이라고 생각합니다.